텅 빈 교실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창밖은 이미 해가 저물어 어스름한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교실 안에는 민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16살,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어야 할 나이였지만 민준의 세계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다. 낡은 교복은 앙상한 몸에 헐렁하게 매달려 있었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고 딱히 눈에 띄는 특징도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학교 폭력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항상 존재하지 않는 듯이 투명해지기를 갈망했다. 매일 하교 시간이 되면 민준의 심장은 위태롭게 뛰었다. 복대는 늑대 무리처럼 어슬렁거리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나가는 말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듯 어깨를 부딪히며 민준의 책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그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는 민준의 귀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애썼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피부를 지지는 것 같았다. 다른 학생들은 그들의 괴롭힘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에게 동조하기도 했다. 민준의 외로움은 마치 깊은 바다와 같아졌다. 그 바다에는 그를 구원할 구명보트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민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낡은 운동화는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고 찌그러진 가방 속에는 그날 받은 상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 소리는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너무나 조용하고 공허하다고 느꼈다. 민준의 유일한 피난처는 낡고 작은 아파트였다. 그곳은 침묵과 고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을 가두고 외부의 시선과 비난으로부터 숨으려 했다. 창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민준의 방은 언제나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홀로 그림을 그리거나 오래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다. 민준의 유일한 친구이자 말벗은 갈색 털의 골든 리트리버 웅기였다. 웅이는 언제나 민준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웅기의 커다란 눈에는 민준을 향한 unconditional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웅기는 민준이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었고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민준은 웅기에게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었다. 웅기와 함께 있을 때 민준은 비로소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다. 운까, 오늘도 애들이 날 놀렸어. 내 옷이 촌스럽대. 내 안경이 두껍대. 난 왜 이럴까? 민준은 웅기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웅기는 민준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뭉클한 위로를 전했다. 웅기의 존재는 민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웅기가 없었다면 민준은 아마 오래전에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을 것이다. 민준의 곁에는 든든한 할아버지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그를 세상의 험난한 풍파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조용히 민준을 지켜보며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면 따뜻한 손으로 민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민준이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민준의 과거에 얽힌 비밀을 품고 있었고 그것이 민준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웅이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민준은 스케치북에 복잡한 패턴을 그려 넣고 있었다. 그 패턴은 마치 악보 같기도 하고 회로도 같기도 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그 멜로디는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희망이 깃든 멜로디였다. 그 멜로디는 민준의 그림 속으로 스며들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민준은 자신이 흥얼거리는 멜로디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던 할아버지는 민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들었다. 그의 손놀림이 멈추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 슬픔, 그리고 불안감. 민준의 멜로디는 그의 기억 속 깊이 잠들어 있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민준의 부모님과 관련된 감히 꺼내지 못했던 비밀이었다. 플래시백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젊은 민준의 부모님은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촉망받는 음악가 부부였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였다. 사고 당시 어린 민준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마지막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 노래는 민준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고 이후 민준은 말을 잃었고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듯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지 기억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때부터 극도로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빛을 잃었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가 다시 세상에 드러날 때 민준이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을까봐 두려웠다. 민준은 그림을 완성하고 멜로디를 멈추었다. 웅이는 민준의 품에 파고들어 코를 골았다. 민준은 웅기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민준은 자신의 재능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작은 세계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할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그림자 속에 잠들어 있었고 그의 특별한 재능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을 터였다. 조만간 그를 둘러싼 고요함은 깨질 것이고 그는 운명의 거센 물결 속으로 휩쓸리게 될 것이었다. 그 고요함 속에 작은 새가 둥지를 틀듯 운명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느끼며 눈을 떴다.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는 지난밤의 불안한 꿈들로 인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고 수많은 눈동자들이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들 아래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음표들은 산산조각 났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꿈의 잔재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웅이는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잠들어 있었다. 웅기의 따뜻한 천이 민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그랬듯이 무거웠다. 복대는 어김없이 아이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그를 따라다녔다. 어제 있었던 조롱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노력하며 마치 투명 인간처럼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학교라는 거대한 공간은 그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끝없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민주는 음악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음악실은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는 오래된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낡고 바랜 건반들은 민준의 손길 아래에서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듯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슬픔과 희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작은 바람들을 담고 있었다. 음악은 민준에게 유일한 소통의 방식이었고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는 날개였다. 연주를 마친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웅기에게 멜로디를 흥얼거려 주기 시작했다. 그는 이 멜로디를 녹음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쩌면 이 멜로디는 자신에게만 들리는 비밀스러운 위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웅이는 민준의 목소리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다. 민준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아닌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과 운기의 부드러운 눈빛을 담으려고 애썼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멜로디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마치 운명의 스위치를 누르는 듯했다. 그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영상을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SNS에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특별한 의도 없이 그저 자신만의 작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제목은 고요한 밤의 멜로디라고 지었다. 업로드를 마친 민주는 휴대폰을 침대 옆에 던져두고 이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 섞인 시선 대신 환호와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미 알 수 없는 술렁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속삭였고 그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다르게 민준에게 향하고 있었다. 민준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불안했다. 그 순간 학교의 복도 중앙에 놓인 커다란 TV 화면에 민준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준이 어젯밤 올린 고요한 밤의 멜로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였고 그의 목소리는 운기의 눈빛과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 영상은 이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와, 이 목소리 누구야? 소름 돋는다. 천재 아니야? 같은 감탄사가 이어졌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자신의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공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민준의 눈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들어왔다. 학교를 주름잡는 문제아 집단, 블랙 크로우즈의 리더 한결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한결은 날카로운 눈빛과 오만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다. 그는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 했고 특히 민준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다. 한결은 학교의 연례재능 경연대회를 자신을 위한 무대로 삼으려 했다. 그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춤과 랩을 섞은 화려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떠벌리고 다녔다. 한결의 눈빛이 TV 화면 속 민준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질투와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저게 뭐야, 저 녀석이. 왜 저기에 나와? 한결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그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민준의 영상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한결의 표정을 보고는 이내 자신들의 감정을 숨겼다. 민준은 한결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자신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한결의 분노였다. 한결은 자신이 학교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의 통제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해졌다. 그날 오후 민준은 한결과 그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였다. 방과 후, 인적이 드문 학교 뒤편 창고였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한결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야, 너 그 영상 뭐야 내까짓게 감히 연예인이라도 될 줄 알아. 한결은 민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민준의 안경이 비뚤어졌고 그의 시야는 흐릿해졌다. 학교 재능 경연 대회는 내가 접수했어. 네가 감히 내 무대를 망치려 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결의 눈에는 살기 어린 분노가 번득였다. 그는 민준을 바닥에 내던졌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한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렁였다. 왜? 나는 항상 도망쳐야만 하지. 왜? 나는 항상 숨어야만 하지. 그의 내면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반항심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갈등이 뒤섞였다.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맞서 싸울 것인가? 재능 경연 대회는 그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지옥이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빛나는 무대였지만 그 빛은 그의 모든 약점을 드러낼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그에게는 할아버지의 믿음과 운기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 그들의 지지가 그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날 밤 민주는 운기를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고요한 밤의 멜로디,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간혹 악의적인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저런 애가 무슨 노래를 해? 얼굴도 못생긴 게 주제도 모르고 나대네.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민준의 심장은 다시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는 문득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었던 할아버지. 그리고 운기의 따뜻한 눈빛 그들이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배회했다. 그는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는 어젯밤 영상 속 멜로디보다 더욱 깊고 더욱 진실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히지 않기를 바랐다. 점점 더 많은 댓글들이 영상에 달렸다. 그 중에는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의 계정으로 보이는 댓글도 있었다. 이 목소리는 정말 특별하군. 이 아이를 찾아서 꼭 만나고 싶다. 민주는 그 댓글을 보았지만 아직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는 재능 경연 대회 최종 참가자 명단이 공지되었다. 민주는 애써 그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어차피 자신이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웅성거림에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야, 민준이 이름도 있잖아. 진짜네, 제가 무슨 노래를 한다고. 민주는 천천히 게시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또렷하게 적힌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발견했다. 민준, 노래. 그의 이름 바로 아래에는 한결의 이름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한결, 댄스 퍼포먼스. 민준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할아버지가 자신 몰래 참가 신청을 해두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렴. 너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너의 몫이란다. 라고 말했다. 할아버지의 조용한 믿음은 민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력으로 다가왔다. 이젠 정말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세상에 공표되었고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수 없었다. 이 순간이 바로 그가 뒤돌아갈 수 없는 운명의 지점이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학교는 민준의 영상으로 인해 소용돌이쳤다. 고요한 밤의 멜로디는 순식간에 학교 전체를 뒤덮는 화제가 되었다. 아이들은 민준이 그토록 감미롭고 강력한 목소리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복대서는 민준의 영상이 휴대폰 화면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고 아이들의 웅성거림 속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군중 앞에 선 듯한 기분이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 취약했고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한결이었다. 한결은 자신의 휴대폰을 꽉 쥐고 민준의 영상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저런 놈이 저런 목소리를 가졌을 리 없어. 그는 민준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재능 경연 대회는 오직 자신을 위한 무대여야 했다. 한결은 민준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 큰 위협을 느꼈고 그의 악의는 더욱 깊어졌다. 그날 점심시간, 민준은 운기와 함께 학교 운동장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때 한결과 그의 친구들인 태민과 유진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태민은 한결의 오른팔 격으로 항상 한결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아이였다. 유진은 말수는 적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멸시하는 시선을 보냈다. 그들의 그림자가 민준과 운기의 작은 식탁 위로 드리워졌다. 야, 민준이 어제 그 영상 뭐야? 한결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까짓게 노래를 해 하타 웃기지도 않네. 어줍잖게 흉내내는 꼴이라니. 태민과 유진도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웅이는 한결 무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한결은 웅기를 노려보며 발로 찰듯이 위협했지만 웅기는 물러서지 않았다. 웅기의 털이 곤두섰고 민준을 보호하려는 듯 한결을 향해 짖었다. 한결은 민준의 김밥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흩뿌렸다. 잘 들어. 너 재능 경연 대회에서 내깟 놈이 내 무대를 망치려 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온 세상에 다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까지도 말이야. 한결의 말은 묘한 위협을 담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한결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재빨리 운기의 목줄을 잡고 그 자리를 피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결이 자신의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는 결국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준이 한결에 위협적인 말을 전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민준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오래된 상처가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이제는 내게 말해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나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에 얽힌 어두운 비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촉망받는 음악가 부부였다. 민준의 아버지는 유명한 작곡가였고 어머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였다. 그들은 음악을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싶어 했다. 특히 민준의 어머니는 재능 경연 대회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누군가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그때 할아버지는 민준의 아버지와 함께 음악 사업을 하던 동업자 최 사장이라는 인물을 언급했다. 최 사장은 겉으로는 민준의 부모님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부모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들의 음악, 그들의 명성, 심지어 그들의 인생까지도 말이다. 최 사장은 재능 경연 대회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아들이 바로 한결이었다. 플래시백 낡은 신문 기사가 할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기사에는 민준의 부모님 사진과 함께 신인 음악가 부부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차마 그 기사를 민준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네오의 부모님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단다. 특히 내 어머니는 그 사람의 방해와 협박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어.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사고를 당했지.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 너는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아 목소리를 잃었단다. 할아버지는 네가 다시 노래를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의 유년 시절을 짓눌렀던 불안감과 어둠의 원인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부모님의 슬픈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웅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민준의 발치에 바싹 붙어 있었다. 웅이는 민준의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듯 민준의 손에 자신의 코를 비비며 위로를 전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웅이는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낡은 거실장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거실장은 할아버지가 이사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가구였다. 웅기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웅기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웅기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거실장 밑을 살펴보았다. 웅이는 끈질기게 발톱으로 바닥을 긁었고 이내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민준의 어머니가 썼던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에는 최 사장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재능 경연 대회 심사위원 명단이 찍힌 낡은 사진 한 장도 함께 발견되었다. 그 사진 속에는 최 사장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일기장이란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글들이 있었다. 글 속에는 최 사장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최 사장에게 음악적 아이디어를 도용당했고 그들의 명예는 짓밟혔다. 어머니는 재능 경연 대회를 통해 자신의 노래가 최 사장에게 불리하게 심사될까봐 두려워하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결 아버지, 최 사장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건방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의 글 속에서 그녀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특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썼던 글귀는 민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내 아들 민준아, 네 목소리가 세상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엄마는 너를 언제나 응원할게. 그 글귀는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처럼 민준의 마음에 박혔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슬픔은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결의 아버지, 최 사장이 자신의 부모님의 비극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민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의 소심함과 불안감의 근원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웅기는 민준의 옆에 앉아 민준의 얼굴을 핥았다. 웅기는 마치 민준의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는 듯했다. 민준은 일기장과 사진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숨겨진 진실이었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한결의 위협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한결의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 그의 재능이 그들의 비밀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은 민준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외쳐야 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 위로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그는 웅기를 꼭 안았다. 웅기의 존재는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무대를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재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며 자신을 억압했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민준의 어깨는 할아버지의 무거운 진실과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라는 새로운 짐을 지고 더욱 웅크려졌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학교는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괴롭힘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숨겨진 과거와 현재의 음모가 교차하는 위험한 전장이 되었다. 한결의 조롱과 괴롭힘은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 최 사장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난 악의의 씨앗이었다. 한결의 아버지는 학교 이사회의 유력한 멤버였다. 그의 영향력은 교장실의 두꺼운 문 안에서부터 학교의 가장 구석진 복도에 이르기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아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묵인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이익과 아들의 명예를 지키려 했다. 민준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재능 경연 대회 참가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오자 최 사장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자신의 과거를 들춰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최 사장은 곧바로 한결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아이가 대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너에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한결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민준에 대한 분노를 더욱 키웠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온라인에서는 민준의 영상을 향한 찬사만큼이나 악의적인 댓글과 루머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익명의 계정들이 민준의 외모를 비하하고 그의 노래가 표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저런 애가 무슨 음악적 재능이야. 분명 어디서 베낀 거겠지. 얼굴도 안 보여주는 게 자존감 낮아서 숨기는 거 아니야. 이 모든 루머의 배후에는 한결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팔로워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준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며 좌절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다시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였다. 학교에서도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민준의 식판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책상 서랍에는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다. 재능 경연 대회에서 빠져. 안 그러면 네 할아버지까지 다칠 거야. 민준은 이 모든 공격이 한결과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할아버지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민준은 할아버지와 운기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최 사장이 생각보다 더 악독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과거의 경험상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가 쉽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민준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 대신 할아버지는 민준에게 더욱 단단해지라고 조언했다. 민준아, 악한 자들은 빛을 가장 두려워한단다. 네가 빛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든 널 끌어내리려 할 거야. 하지만 네가 가진 진실과 재능은 그 어떤 어둠보다 강하다. 포기하지 마라. 네, 부모님도 그랬단다. 할아버지의 말은 민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눈에서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결의를 동시에 보았다. 그날부터 민준은 운기와 함께 할아버지의 오래된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과거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일기장 외에도 부모님의 옛 서류들, 낡은 앨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민준은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젊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플래시백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민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다.
그들의 뒤편에는 별빛 스튜디오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민주는 그 스튜디오가 부모님이 음악 작업을 하던 공간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에게 들었다. 스튜디오는 그들의 꿈이 담긴 곳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민준이의 첫 번째 노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 문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멜로디가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사고 당시 들었던 부모님의 마지막 노래였다.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슬픔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 노래는 마치 부모님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오갔고 멜로디는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이 노래가 자신의 과거와 부모님의 억울함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웅기가 갑자기 킁킁거리며 낡은 책장 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웅기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코로 책장 밑바닥을 연신 긁었다. 민주는 웅기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웅기는 특별한 아이다. 웅기가 무언가를 찾아내면 그건 분명 중요한 단서일 거야. 민주는 웅기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책장 밑에는 얇은 틈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빛바랜 작은 녹음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웅이는 꼬리를 흔들며 민준에게 녹음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녹음기구나.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준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낡은 녹음기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겉면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민준의 어머니가 불렀던 노래였다. 부모님의 마지막 노래.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노래 중간중간에 섞인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들려왔다. 최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의 음악을 이렇게 도용하다니. 입 다물어. 어차피 아무도 모를 일이야.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최 사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겼다. 민주는 녹음기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 녹음이 아니었다. 이것은 최 사장이 민준의 부모님을 협박하고 그들의 음악을 도용하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웅이는 민준의 옆에 앉아 민준의 손을 핥았다. 웅기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웅기는 마치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듯했다. 플래시백 어린 웅이는 민준의 부모님과 함께 스튜디오에 있었다. 그날 밤 웅이는 최 사장과 민준의 부모님 사이에 격렬한 다툼을 목격했다. 최 사장은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손을 올리려 했다. 웅기는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웅기는 그때 부모님을 보호하려 했지만 어린 강아지였던 웅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웅기는 녹음기가 최 사장과의 다툼을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웅기는 그 녹음기를 최 사장으로부터 숨겼고 오랫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던 것이다. 웅기는 민준이 이 녹음기를 찾아내기를 그리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민준은 웅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웅가, 네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웅기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숨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생겼다.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최 사장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재능 경연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다. 민주는 녹음기와 어머니의 일기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는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한결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사장은 민준의 온라인 활동과 대회 준비 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민준의 집 주변을 맴돌았고 학교에서는 한결이 민준의 동태를 파악하려 했다. 최 사장은 민준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녹음기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대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그의 예상 범주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준은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노래를 연습했다.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노래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싶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웅기는 민준의 옆에 엎드려 조용히 그의 노래를 들었다. 그들의 멜로디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다가올 운명의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학교 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교문 밖에서는 이미 재능 경연 대회 최종 무대를 보러 온 학생들과 학부모, 심지어 지역 주민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당 안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민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 속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에게는 이 무대가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이 무대는 그를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싸움터였다. 대기실은 각자의 재능을 뽐내려는 참가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화려한 의상과 분장을 한 학생들이 불안한 기색 없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한결과 그의 친구들은 무대 뒤에서 민준을 노려보고 있었다. 한결의 눈빛에는 증오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민준이 이 무대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기를 바랐다. 최 사장, 즉 한결의 아버지는 강당 맨 앞줄, 귀빈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옆에는 이사회의 다른 멤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최 사장과 오랜 사업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진행자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순서는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선 참가자입니다. 고요한 밤의 멜로디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민준 학생입니다. 관중석에서는 기대감 섞인 박수와 함께 일부에서는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민준의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대 위로 올라섰다. 무대 중앙에는 그를 기다리는 낡은 피아노와 함께 할아버지가 밤새 설치해준 마이크와 간소한 음향 장비가 놓여 있었다. 그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관중석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이 쏟아졌다. 한결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귓속말을 하며 비웃었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작게 흘러나왔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노래가, 할아버지의 조언이, 그리고 웅기의 따뜻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강렬한 결의와 슬픔,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첫 음을 연주했다. 그것은 고요한 밤의 멜로디에서 시작된 멜로디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였고 멜로디는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의 목소리가 멜로디에 실려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나지막했지만
이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울림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부모님의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 멜로디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억울함이 응축되어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는 강당을 메운 모든 이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민준의 노래 속에서 그의 아픔과 진실을 느끼는 듯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담은 절규이자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었다. 노래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무대 위 조명이 흔들리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음향 장비에서 날카로운 굉음이 터져 나왔고 이내 민준의 마이크와 피아노에서 연결된 모든 음향이 끊겼다. 강당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관중석에서는 경악과 함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한결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계획대로였다. 민주는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절망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 웅기의 모습이 들어왔다. 무대 아래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웅기가 민준을 향해 애처롭게 짖고 있었다. 웅기의 눈은 민준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 민준의 뇌리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정한 천재는 길이 막혔을 때에도 길을 찾아낸단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불타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마이크와 연결된 선을 잡아 뽑았다. 그리고 음향이 끊긴 무대 위에서 놀랍도록 강력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장비의 도움 없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노래 중간중간 그는 피아노 건반을 강하게 두드리며 강렬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그의 노래는 이제 절규와도 같았다. 왜 우리는 아파야만 하나요? 왜 진실은 숨겨져야만 하나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노래를 듣고 있던 운기가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운기는 민준의 발치에 놓인 낡은 녹음기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운기의 행동은 광기 어린 듯 보였다. 최 사장은 운기의 행동을 보고 당황했다. 저 개를 끌어내. 그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운기를 막을 수 없었다. 운기는 결국 녹음기의 덮개를 물어뜯어 열어버렸다. 녹음기 안에서 낡은 테이프가 튕겨져 나왔고 그 테이프는 무대 아래로 떨어졌다. 민주는 노래를 멈추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다. 그때 운기가 녹음기를 물고 최 사장이 앉아있는 귀빈석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운기는 최 사장의 발밑에 녹음기를 던져 놓았고 이내 녹음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최 사장과 민준의 부모님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최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의 음악을 이렇게 도용하다니. 입 다물어. 어차피 아무도 모를 일이야.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최 사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사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밟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무대 옆에 있던 대형 스크린에 민준의 어머니 일기장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최 사장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 우리의 음악을 도용하려는 음모, 그것은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진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은 운기와 할아버지가 미리 계획했던 일이었다. 운기는 녹음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민준의 할아버지는 운기를 훈련시켜 녹음기를 최 사장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던 것이다. 관중석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사회의 멤버들은 최 사장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한결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진실 앞에 망견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민주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이 노래는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는 진실을 밝혀줄 증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최 사장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최 사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과 정의를 향한 강렬한 염원만이 타올랐다. 강당 안에는 이제 아무도 조롱하거나 비웃는 사람이 없었다. 모든 시선은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민준의 노래와 함께 드러난 진실 앞에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강당은 폭발적인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향해 환호했다. 진실을 밝혀라. 민준아, 최고다. 외침이 쏟아졌다. 미디어 관계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극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억압했던 모든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세상의 진실을 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는 단순히 재능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았다. 폭풍 속에서 울려 퍼진 그의 선율은 마침내 진실의 빛을 세상에 드러냈다. 강당을 뒤흔들었던 박수와 환호성이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민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아니었다. 놀라움,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자신을 짓눌렀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고통 대신 벅찬 기쁨으로 가득 찼다. 무대 뒤편에서는 최 사장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녹음기와 일기장이라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패배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서 있었고 웅이는 민준의 발치에서 최 사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최 사장의 체포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그의 오랜 사업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들, 특히 민준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재조사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최 사장이 이사로 재직했던 모든 회사들은 대규모 수사와 함께 투자자들의 소송에 직면했고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를 따르던 이사회 멤버들도 등을 돌렸고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결은 아버지의 추악한 진실 앞에 만견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민준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오르기보다 자신이 그토록 맹목적으로 따랐던 아버지가 사실은 비열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학교 내 영향력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를 따르던 친구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한결은 학교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그는 민준처럼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고 그제야 자신이 민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학교 재능 경연 대회의 결과는 민준의 압도적인 우승이었다. 그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알려졌다. 민준의 우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진실이 거짓과 악의를 이겨낸 상징적인 승리였다.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펼쳐졌다. 유명한 음악 학원에서 그에게 장학금을 제안했고 여러 기획사에서 민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민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당장 화려한 데뷔를 하는 대신 음악 공부에 전념하며 자신의 실력을 더욱 갈고 닦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르스노바 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작곡과 보컬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다가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심지어 한때 그를 괴롭혔던 태민과 유진도 민준에게 사과를 전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고 민준의 팬이 되었다. 민준은 그들을 용서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은 강당 무대 위에서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그에게 가장 두려웠던 장소였지만 이제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그의 곁에는 운기가 엎드려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강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다. 민준아, 잘 지내니? 할아버지는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연주를 들었다. 네,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세상에 저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단단한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래, 민준아.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란다. 너는 네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었어. 할아버지의 눈에는 잔잔한 감동이 일렁였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너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너의 음악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렴.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운기와 함께 밤늦게까지 부모님의 낡은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운기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웅이는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민주는 이제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운명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나 복수심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치유의 노래가 되었다. 5년 후, 세상은 변해 있었다. 그리고 민준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낡은 아파트와 학교 강당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에 자리한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졌다. 그의 음악은 전 세계를 무대로 울려 퍼졌고 그의 이름은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빛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찬란한 여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수줍은 소년이 아니었다. 아르스노바, 예술학교를 졸업한 민주는 수많은 음악적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담은 이야기였고 그의 삶을 담은 고백이었다. 그의 노래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민주는 대중에게 음악계의 피닉스로 불리며 사랑받았다. 그의 음악은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스타일로 주목받았다. 클래식의 섬세함과 재즈의 자유로움, 그리고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어우러진 그의 곡들은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다. 그는 수많은 음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고 그의 콘서트는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그의 앨범은 발매될 때마다 차트를 휩쓸었고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에서 위로와 영감을 얻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술가였다. 그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민주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민준이 보내준 생활비 덕분에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그의 음악에 대한 가장 솔직한 평론가였다. 그들은 종종 웅기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민준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새로운 음악 아이디어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언제나 민준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웅기는 민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가장 충실한 친구였다. 민준이 바쁜 일정으로 집을 비울 때면 웅기는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민준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웅기는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민준을 맞이했고 민준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위로를 전해주었다. 웅이는 민준에게 가족 그 이상의 존재였다. 웅기의 존재는 민준에게 끝없는 사랑과 지지의 원천이었다. 민준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웅기, 할아버지의 도움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별빛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음악 및 예술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민주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되거나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민주는 별빛 재단의 워크숍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음악 기술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회복력과 자존감, 그리고 진실된 자신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며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수업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아이들이 민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랐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은 별빛 재단의 새로운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과 함께 벅찬 감동이 스쳐 지나갔다. 건물의 옥상, 정원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 운기의 정원. 운기와 함께 그가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던 낡은 아파트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옥상에서는 그가 처음 만들었던 고요한 밤의 멜로디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한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것이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것은 웅기가 찾아주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였다. 녹음기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노래는 민준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의 삶은 이제 과거의 고통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그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며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용기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은 항상 길을 찾아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감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